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어는 바다의 포식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어가 항상 승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상위 포식자로서 상어가 도전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일반적으로 도전에서 지지 않지만 이 비디오에서는 상어가 잘못된 상대를 만난 20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번. 때때로 백상아리를 피하는 것은 백상아리와 직접 맞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물개는 백상아리와 같은 일부 상어 중의 메뉴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물개 한 마리가 반격하기로 결정했고 그 후 수십 마리의 물개가 도움을 주기 위해 합류했습니다. 상어에게 물개는 귀중한 식량 공급원이죠. 반면에 물개에게 백상아리는 끊임없는 위협입니다. 백상아리가 물개를 공격하면 모든 신체적 능력을 사용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물개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어 메커니즘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탁한 물에서도 먹이를 감지할 수 있는 민감한 수염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추위로부터 그들을 단열하고 포식자 공격의 충격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꺼운 지방층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개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민첩성입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수영하기 때문에 상어가 그들을 잡기 어렵죠. 물개는 물속에서 매우 민첩합니다. 물개는 모여서 상어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공격하려고 합니다. 비디오에서 그들은 상어를 능가하고 결국 탈출에 성공합니다. 19번. 골리앗 그루퍼는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이라는 이름과 하납고 무시무시한 포식자라는 명성에서 따온 것입니다. 골리앗 그루퍼가 상어와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독특한 일이죠. 이 어종은 꽤 커질 수 있으며 일부 개체는 무게가 300kg이 넘습니다. 그들은 주로 대서양의 따뜻한 물에서 발견되죠. 이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 갑각류, 문어를 먹으며 상어를 공격하고 먹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골리앗 그루퍼가 상어를 물리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상어의 크기와 힘입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가장 큰 물고기 중 일부이며 대부분의 포식자를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물고기는 수면 위로 올라와 상어를 한 번에 끌어내리는 데 성공합니다. 강력한 턱으로 갑각류의 껍질과 먹이의 뼈를 부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포식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큰 쿵쿵 소리를 생성하는 수영 브레를 진동시키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크기와 힘을 사용하여 잠재적인 위협을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18번. 서로 마주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두 동물은 원숭이와 상어입니다. 이 경우에는 야생 원숭이가 상어를 과일처럼 먹기 때문에 상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죠.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은 원숭이들이 썰물 때 해안선을 따라 먹이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생 원숭이는 주로 과일 위주의 식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환경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에 따라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원숭이의 타고난 호기심과 기회주의적 성격이 상어알을 발견하도록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상어알을 찾는 야생 원숭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상어와 원숭이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해서는 두 종이 많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야생 원숭이가 상어알을 먹기로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변에 다른 먹이가 없으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17번. 가오리와 상어는 모두 같은 환경에 사는 해양동물입니다. 서로 부딪힐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귀상어는 가오리를 만나지만 가오리는 반격하여 빠르게 헤엄쳐 달아납니다. 가오리는 상어와 관련이 있는 연골 어류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따뜻하고 얕은 물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독특하고 납작한 몸 모양과 꼬리에 있는 독이 있는 가시로 유명하며 포식자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이를 사용합니다. 가오리는 상당히 커질 수 있으며 공격에 대비하여 등을 구부리고 꼬리를 들어올립니다. 분명히 가오리도 영리하죠. 이 영상에서 가오리 한 마리가 상어에게 쫓기다가 가까스로 해변을 빠져나간 후 다시 바다로 헤엄쳐 나갑니다. 가오리는 일반적으로 상어와의 대결을 피하려고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해저에 숨거나 단순히 빨리 헤엄쳐서 이를 수행합니다. 16번. 자이언트 등각류는 일반적으로 매우 깊은 어두운 바다에 사는 심해 생물입니다. 그들은 해저로 가라앉는 썩어가는 유기물을 먹는 청수부이죠. 상어와 거대한 등각류는 심해에서 서로 만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호작용은 드뭅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두 마리의 상어가 헤엄치는 것을 보고 그중 한 마리가 그것을 공격하는 거대한 등각류를 만납니다. 거대한 등각류를 내버려 두는 것을 선호하는 상어와 달리 거대한 등각류의 외골격과 공 모양으로 웅크리는 것과 같은 방어 행동은 대부분의 상어를 먹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포식자를 억제하는 악취나는 액체를 방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이언트 등각류는 일반적으로 매우 느리게 움직이며 적극적으로 사냥하기보다는 먹이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상어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상대를 만났습니다. 15번. 거북이가 바다에서 상어를 만났을 때 거북이와 상어의 종에 따라 행동과 상호작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거북이는 앞지느러미를 사용하여 상어를 밀어내고 호랑이 상어를 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남은 호주 해변 근처의 얕은 물에서 일어났고 거북이는 결국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또 다른 바다 거북이 공격적인 호랑이 상어를 성공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거북이가 상어와의 만남에서 승자가 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지만 거북이에게는 이점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한 지느러미를 사용하여 상어의 코나 옆구리를 누르는 것이 포함되며 이는 상어의 방향 감각을 잃게 하거나 단념시킬 수 있습니다. 거북이는 공격을 받을 경우 안전한 곳으로 빠르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호랑이 상어와 백상어리와 같은 일부 상어종은 식단의 일부로 거북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어는 거북이를 물려고 먹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포식자에 대한 주요 방어 수단으로 보호껍질과 회피 행동에 의존합니다. 14번.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아기 알바트로스 새가 무자비한 상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용감함을 목격합니다. 타이거 상어는 전 세계 따뜻한 바다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알바트로스는 남극해나 북태평양과 같은 온화하고 추운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종은 1년 중 특정 시기에 서로 마주치며 상호를 위한 비패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실제로 상어의 영역인 얕은 물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바트로스의 경우 주요 방어는 큰 크기와 강한 날개로 단거리를 비행하고 육지의 포식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포식자를 공격하고 쫓아내기 위해 큰 무리를 지어 모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쌍한 아기 알바트로스는 혼자였지만 상어의 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영리했습니다. 동료 새들은 다른 상어에 대해 잘 견디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알바트로스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필요할 때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13번. 레몬 상어는 서부 대서양에서 발견되는 상어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얕은 연안 해역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황갈색을 띠기 때문에 레몬이라고 불립니다. 반면에 바라쿠다는 전 세계 열대 및 아열대 해역에서 발견되는 육식성 물고기로 날카로운 이빨과 공격적인 사냥 행동으로 유명합니다. 레몬 상어가 바라쿠다를 만났을 때 바라쿠다의 속도와 턱을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바라쿠다는 일반적으로 작은 물고기와 오징어를 먹으며 날카로운 이빨과 번개처럼 빠른 속도를 사용하여 먹이를 잡습니다. 그들은 또한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속도와 민첩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능력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먹이를 매복합니다. 레몬 상어는 거친 피부와 강한 물기를 가지고 있어 필요한 경우 자신을 방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감지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피하는 데 사용하는 잘 발달된 후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쿠다가 단순히 헤엄쳐 지나갔거나 상어가 잠재적인 위협의 존재를 감지하고 방어적으로 대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두 동물 모두 수중 환경에서 인상적인 속도와 민첩성을 보여줍니다. 12번. 상어와 개의 관계는 야생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능적이고 다재다능한 동물이며 사냥과 낚시를 돕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훈련될 수 있습니다. 일부 개 품종은 곰과 사자와 같은 큰 사냥감을 추적하고 사냥할 때 인간과 협력하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 있는 개의 경우 어부들이 상어를 잡는 것을 돕기 위해 개를 훈련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는 크기에 비해 무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이 영상에서 한 어부는 낚싯대에 상어를 올려놓는 데 성공하지만 개는 주인을 돕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개가 상어에게 뛰어들려고 하는 이유가 강한 먹이 욕구와 본능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주인이 어부와 그의 동료들을 보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가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일 뿐만이 아니라 포식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11번. 쿠키커터 상어와 다른 상어종의 만남은 매우 흥미롭고 독특할 수 있습니다. 쿠키커터 상어는 특별한 섭식 행동으로 유명한 작은 상어종입니다. 그들은 크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 먹이를 둥글고 쿠키 모양으로 물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 상어는 심지어 다른 상어를 먹이로 여기며 물린 상어는 일반적으로 쿠키 모양과 유사한 둥근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 세계의 깊고 따뜻한 물에서 발견됩니다. 더 큰 상어는 일반적으로 쿠키커터 상어를 내버려 두죠.
물린 자국은 직경이 2.5cm로 비교적 작지만 고래와 돌고래와 같은 더 큰 동물에게는 여전히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어도 안전하지 않지만 다행히도 물린 것은 일반적으로 상어에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쿠키커터 상어가 인간을 공격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는 해양동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잠수함과 수중 케이블에서 물린 자국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거의 모든 물체를 물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10번. 악어와 상어는 둘 다 최상위 포식자이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유형의 물에 서식하며 야생에서 서로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앤드류 파이스라는 호주 관광객은 악어가 상어를 잡아먹으려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브루투스라는 거대한 수컷 악어가 물속 고기 한 조각을 먹기 위해 물 밖으로 뛰어오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두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브루투스를 다시 지나쳤고 강둑에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상어였습니다. 30년 동안 이 일을 해온 그 지역의 가이드들은 그들이 전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악어는 큰 먹이를 잡는 능력으로도 유명하죠. 그들은 대부분의 동물의 거친 피부와 비늘을 쉽게 뚫을 수 있는 강력한 턱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북부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상어가 악어를 만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지역의 악어는 황소상어를 공격하고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악어가 얕은 맹그로브 늪에서 새끼 상어를 공격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9번. 일반적으로 범고래는 대부분의 상어종에 비해 뛰어난 지능, 힘 및 사회적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어와 범고래가 바다에서 서로 마주치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범고래가 야생에서 다양한 상어종을 사냥한다는 사실에 놀랄 수 있습니다. 상어가 범고래가 있는 지역을 피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범고래의 강력한 사냥 전략 때문입니다. 범고래는 먹이를 죽이기 위해 조정된 그룹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래에서 상어를 부딪히고 뒤집어 상어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긴장부동성이라는 상태를 유발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범고래는 마지막 공격을 하기 전에 먹이를 쉽게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상어는 자신을 방어하거나 범고래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 상어종은 범고래가 있는 지역을 피하기 위해 적응 행동을 개발했습니다. 한 연구에서 캘리포니아의 백상아리 개체군은 범고래가 들어왔을 때 그 지역 밖으로 이주했고 돌아오는데 몇 달이 걸렸으며 이는 범고래가 이 상어들에게 상당히 위협이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8번. 갯장어와 상어가 서로 마주쳤을 때 몸싸움을 벌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램프리는 혈액과 체액을 먹기 위해 다른 물고기에 붙어있는 기생 물고기입니다. 반면에 상어는 날카로운 이빨과 강한 사냥 본능을 가진 강력한 포식자이죠. 램프리가 상어에게 달라붙으면 상어의 피를 먹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어는 강한 면역 체계를 가진 고도로 적응된 포식자이며 종종 문제없이 기생충의 존재를 견딜 수 있습니다. 거친 피부와 빠른 수영 능력, 상어의 자연적인 방어력은 램프리가 오랜 기간 동안 부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램프리는 숙주의 피부와 근육에 굴을 파고 피를 빨기 위해 사용하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램프리와 상어의 직접적인 대결에서 상어는 크기, 힘 및 포식적 특성으로 인해 이점을 가질 것입니다. 램프리의 먹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상어를 죽이지 않지만 큰 상처는 상어를 약화시키고 감염이나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7번. 문어는 뛰어난 지능과 상어를 포함한 다른 포식자를 능가하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문어는 숨어 있다가 상어가 헤엄쳐 지나가면 즉시 상어를 공격하고 발로 상어를 감쌉니다. 문어를 물리치기 어려운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독특한 해부학적 구조 때문입니다. 문어는 놀라운 정밀도로 환경을 조작할 수 있는 8개의 강력한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팔에는 바위와 다른 표면에 쉽게 달라붙을 수 있는 강력한 흡입컵이 있습니다. 문어가 고도로 발달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상어는 때때로 문어를 먹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교활하고 촉수가 있는 생물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 나오는 상어와 같은 일부 상어들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상대를 만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6번. 믿거나 말거나 펭귄과 상어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 서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펭귄은 주로 남반구에서 발견되는 반면 상어는 주로 적도에 가까운 따뜻한 물에 서식합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 특히 펭귄 서식지가 있는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남부 해안에서는 때때로 상어와 조우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비디오에서 우리는 훨씬 더 큰 상어에 대해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 펭귄을 볼 수 있습니다.
백상아리와 같은 상어종은 펭귄이 물에 들어갈 때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탄할 만합니다. 펭귄은 상어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몇 가지 적응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물속에서 속도와 민첩성으로 유명하며 포식자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빠르게 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속 상어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고 펭귄의 부드러운 두드리는 소리에 상어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어가 방향을 되찾았을 때 펭귄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5번. 다음 비디오에서는 완고한 상어가 미끼를 먹기 위해 반복적으로 헤엄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인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 상어는 바다뱀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으려고 하기 직전에 마음을 바꿉니다. 상어가 바다뱀을 무서워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바다뱀은 독이 강해 위험합니다. 상어는 이것을 알고 마지막 순간에 바다뱀을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이 바다뱀은 먹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데 사용하는 독을 생성하는 특수 분비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뱀은 일반적으로 인간이나 다른 동물에게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위협을 받으면 자신을 방어합니다. 이 상어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놀라운 것은 이것이 모두 카메라에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어가 바다뱀 주변에서 조심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독이 있는 생물에게 물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다뱀에게 한번 물리면 치명적일 수 있으며 특히 뱀의 독을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검은 줄무늬 바다뱀을 포함한 일부 바다뱀종은 마비나 호흡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특히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어는 단순히 바다뱀을 무시하고 다른 먹이를 찾습니다. 4번. 자이언트 곰치는 크고 강력한 포식자로 날카로운 이빨이 인상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위협을 받을 때 자신을 방어할 수 있으며 강한 물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볼 수 있듯 거대한 곰치가 상어를 공격하는 사례가 관찰되었습니다. 자이언트 곰치는 매우 민첩하며 종종 먹이를 사냥하는 산호초와 같은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야생에서 상어와의 만남은 비교적 드물며 이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환경에 서식하고 다른 먹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포식자와 마찬가지로 상어는 불리하다고 느끼면 잠재적인 위협을 피할 것입니다. 이 영상 속의 아기 상어는 이상한 이빨을 가진 소름 끼치는 무언가가 갑자기 다가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3번. 상어는 종종 바다에서 더 위험한 포식자로 간주되지만 코끼리 물범은 크기, 힘 및 공격적인 행동으로 유명합니다. 코끼리 물범은 상어가 위협을 느끼거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상어를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상어는 특히 코끼리 물범이 더 크고 공격적인 경우 코끼리 물범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 물범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 포유류 중 하나이며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 개체의 체중은 6,000kg이고 길이는 거의 6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물에서 부력을 유지하고 단열재를 제공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물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바다에서 누군가가 상어를 쫓는 코끼리 물범을 카메라에 포착했습니다. 코끼리 물범이 20km의 속도에 도달하고 150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바다에서 강력한 사냥꾼이며 상어조차도 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2번. 상어보다 더 무서운 동물은 하마입니다. 하마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로 간주되며 다른 어떤 대형 아프리카 동물보다 더 많은 인간 사망에 책임이 있습니다. 초식동물로서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하마는 새끼나 영토를 방어할 때 매우 공격적이고 영토를 차지합니다. 하마는 자신의 영역에 근접하는 배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황소상어가 하마와 같은 물에서 수영하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봅니다. 황소상어는 바닷물에서 민물로 수영할 수 있으며 남아프리카 해안에서 이 상어는 때때로 하마와 접촉합니다. 하마가 그토록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하마의 거대한 크기와 힘입니다. 무게는 4,500kg이며 뼈를 쉽게 부술 수 있는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 사용하는 큰 엄니가 있기도 하죠. 다행히 황소상어는 헤엄쳐 도망칠 수 있었지만 하마를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에 상당히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1번. 이 비디오에서는 상어가 돌고래를 공격하려고 시도했을 때 돌고래 무리가 돌고래를 도우러 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돌고래는 세계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동물 중 하나이며 상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상어는 일반적으로 서식지에서 최상위 포식자이지만 연구원들은 돌고래가 조종된 능력으로 공격에 보복할 수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돌고래는 상어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있죠.
첫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첩한 수영선수이며 빠른 속도에 도달하고 빠른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먹이를 잡기 위해 매복 전술에 의존하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상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돌고래는 고도로 발달된 반향 정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탁한 물에서도 놀라운 정확도로 먹이를 탐색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비디오에서 돌고래 그룹은 그들이 어떻게 상어를 능가하는지 보여줍니다. 돌고래들 사이의 협력은 상어가 가망이 없도록 만들죠. 일부 연구가들은 돌고래가 복잡한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상어를 만난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